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 원룸을 살게 됐었는데 1년 계약을 하다가 네. 중간에 4개월만 살고 네. 이제 나오게 돼서 집주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몇 달 지나도 이제 연락이 없어서 네. 이제 있다가 제가 3월 달에 나왔거든요. 네. 3월 1일 날. 예. 그런데 6월 달에 보니까 전기세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그 한전에다가도 전화해봤는데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주인분하고 통화를 계속 했는데 네. 집주인분이 계속 이제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네.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1대1로 만나서 확인서를 써야 된다 그래야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도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좀 월 당황스럽네요. 25에 200짜리라서 얼마에 얼마라고요? 월 25에 200짜리. 보증금이 200이고 네. 월 25만 원. 근데 이 200만 원 아직 못 받으셨다는 거죠? 그 오늘 그래서 125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오늘 200 10시에. 중에 125. 오늘 오전에 네. 조금 전에 돌려받으셨네요. 네, 제가 여기에 이제 네. 연락해서 예약되어 있고 네. 상담해서 이제 법적 절차가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돌려주니.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75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뭐 못 돌려준다는 식으로 몇 개월 지났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참고로 4월 8일 날 다른 사람이 이미 입주를 했다고 부동산에서 얘기 들었어요. 4월 8일에 다른 사람이 입주했고 그럼 6월 전기요금은 안 내셨죠? 제가 일단 자동차 걸려져 있어서 제가 다 내고 있는 상황. 그래요. 그것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집주인이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집주인분도 여기 무료법률 방송 이렇게 하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는 아니고. 그래요? 상담하러, 법률 상담하러 간다고.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75만 원은 왜 안 돌려주신 거예요? 4월 8일 날 이제 부동산 그쪽에서 저 몰래 이제 들어오신 분이 4월 8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3월 달 거 빼고 그리고 복비 50만 원 빼고 그렇게 주신 거야.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입자가 4월 8일 날 들어왔고 제가 3월 1일 날 방을 뺐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치 월세 25만 원 빼고 예. 그리고 복비로 50만 원 빼고. 복비로 50만 원. 그러면 그 한 달 임대료는 안 내고 했기 때문에 25만 원을 뺀 거예요? 네네. 언제 빼신 지금 3월 1일로 나오셨어요? 네, 3월 1일에 나왔어요. 3월 1일에 나오고 4월 8일에 들어갔으니까 한 달 25만 원을 뺀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복비 50만 원? 네. 그거는 인정하세요? 뭐 저야 이제 원래는 안 주려고 했던 분이라서 이거라도 받을 수가. 그냥 네, 감사하겠습니다. 복비 50만 원이면 좀 많이 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비가 네. 사실상 해당 그 중개 수수료라는 요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임대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 요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중개인한테. 그쪽에 중개인한테 이 50만 원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4월 8일 날 그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 달 기간에 25만 원 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어쨌든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계약 기간이 1년인데 네.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해서 그래 나가는 거 인정을 해줄게요. 인정을 해주는데 어쨌든 들어올 때까지는 예를 들면 집주인이 3월 1일 날 나가는 거에 합의할게요. 그리고 그 이후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면 그 뒤에 그 월세를 낼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실 때 집주임도 어쨌든 1년이란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나간다라는 부분, 사정상 나간다는 부분 인정을 할 때 그러면 나가시되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는 내셔야 된다. 이렇게 집주인이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합의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러면 4월 8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달에 대한 임대료가 공제하는 건 맞고요. 네. 그 50만 원의 그 중개 수수료, 새로운 임대차 임대를 놨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수수료 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네. 이제 이런 일을 처음 저도 당해봤었는데 네. 사실 주인이 연락도 잘 안 받고 그 세입자가 4월 8일 날 들어왔다는 걸 알기까지가 제가 직접 이제 그쪽에 가서 밤에 다른 세입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도 다 바뀌어져 있고 그 사람 산 흔적은 있는데 정황이나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짐은 다 뺐고 이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담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3월 1일 날 빼셨단 말이죠. 네. 그죠? 그리고 4월 8일 날 들어왔으면 만약에 실질적인 합의 시점이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을 다 채우고 나가셨어요. 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 네. 그러면 이사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에 대해서 명도는 다 하시는 걸 시점으로 만약에 3월 1일 날 내년 3월 1일 날 나갔는데도 집을 다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 기간이 3월 1일 날 끝나서 나간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안 줘요. 임대 보증금을. 그러면 그 시점부터 사실상 연 5% 내지 6%의 이자가 붙어요. 네. 지금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4월 8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늦췄다고 하더라도 4월 8일부터 200만 원에 대한 임대 보증 2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법적으로는 붙어요.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연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싶다고 하시면 네. 일단은 이사를 했다라는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넘겨줬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요거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이사할 때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만약에 비밀번호면 대부분 다 비밀번호잖아. 열쇠면 넘겨주면 되고 이사했다는 사진, 짧은 동영상 그리고 집주인한테 나 지금 이사 가서 이 집을 다 지금 명도했다. 법적으로는 명도 또는 인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인도했다라는 문자 메시지 아니면 통화하면 통화 내용 이거를 증빙 서류를 증거 자료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뒤로 만약에 계속 안 줄 경우에는 통보를 해도 뭐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낸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 두절이고 한다라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건 뭐냐면 내가 빨리 보증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압류라든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채권이 경매를 신청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경매 대금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네. 그런 경우에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임대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관할 법원에 내가 이런 사유로 계약을 했는데 이사 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 이거 등기해달라.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에 따라 받아서 등기부 등본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돼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안 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경매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대면서 먼저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먼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대신 주민등록이나 확정일자는 먼저 하셔야 돼요. 들어가실 때. 그게 좀 애매한 게 제가 다른 집에 이미 전세를 이제 집어넣고 전세를 이미 아파트에 계약돼 있고 일 때문에 몇 달 살려고 한 건데 이게 이중으로 확정일자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리고 네. 짐을 집주인이 다 빼라서 뺐는데 짐을 완전히 다 빼면 안 되는 건지
왜 어른들이 짐을 다 빼면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점유라는 개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점유. 네. 임대차 보증금은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월세로 살고 있는 거를 다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짐을 조금 놔두고 일부만 빼라라고 하는 건 짐을 좀 놔뒀기 때문에 점유를 그 사람들한테 넘긴 게 상대방 집주인한테 넘긴 게 아니다라는 측면이에요.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네. 임대보증금은 내가 빨리 받으려면 어쨌든 청구를 하려면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건 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금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일부 짐이 계속 있어요, 거기. 내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있는 기간 동안에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월세는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죠? 근데 내가 짐을 다 뺐어. 열쇠도 주고 다 넘겼어요. 그럼 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좀 시간적인 단축을 위해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내가 다 이사를 했고 이렇게 합의를 했고 다 이사를 했는데 돈 안 주니까 200만 원 달라라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법원에 200만 원 지급명령 신청 양식에 맞춰서. 근데 상대방이 이해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되니까 그거 가지고 집행하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인데 그 사람은 이중계약을 당한 거였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뭔가 이제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으니 그분한테 월세를 저한테 그대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중 세입이라고 왜냐하면 생각하시죠? 저한테 제가 아직 계약을 만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모르게 부동산하고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집은 제가 살고 있던 집이고 계약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뭔가 무단침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담자님께서 임대인에게 네. 나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합의로 네. 그렇게 하라고 합의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 세입은라고 보이긴 어려울 거예요. 제 만약에 계약을 했었던 원래 계약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인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나와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잖아요. 네네. 그죠? 나 나올 테니까 요청을 했으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세입은 아니죠. 그리고 다 이사 근데 나오셨잖아요. 저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제가 거를? 몰랐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이 중간에 들어왔다는 거를 몰랐잖아요. 그 모르는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명도를 다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사를 다 하고. 그거 이사를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를 나가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점유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내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넘겨준 게 되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집주인은 그거에 대해서 보증금을 주면 되는데 안 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거는 점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짐이 다 있는데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건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아닙니다. 네. 아까 그 전기요금도 당연히 받으면 되겠죠? 전기요금이 자동이체가 매달치라고 됐다고. 몇 월분이라고 하셨죠? 네, 전기요금은 한 달분 한 달분인데 몇 월 달? 6월 달이고 4월. 5월가. 4, 5월 거. 아, 4, 5월 거? 그거는 구상해서 받으시면 돼요. 어차피 4, 5월 거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새로운 세입자가 쓴 거기 때문에 4월분, 5월분은 만약에 납부하셨다면 그거는 사실 뭐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세입자한테 받든지 아니면 집주인한테 먼저 돌려서 뭐 세입자한테 받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임대보증금 얘기를 할 때 4, 5월분 내가 추가로 냈다. 그 부분 좀 돈 더 달라. 그거는 4월 그 새로운 세입자한테 청구해서 받아달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만 원에 대한 그 중개 수수료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이걸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이게 중개 수수료 50만 원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퍼센테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 부분하고 전기요금 부분하고 함께 얘기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잘 해결하실 거라 믿습니다.